인터넷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나 게시 중지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임시 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만으로 임시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합리적 비판마저 차단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토론회가 열려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가 CBS 제3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다릭 목사는 기독교 문화 창달과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담아 CCM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법엔 인터넷 게시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될 경우 포털 사업자에게 정보 삭제나 게시 중지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임시 조치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 입증 없이 신청만으로 임시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단하는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토론회 소식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이단 신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또 다른 피해자 양산을 예방하는 한 인터넷 카페. 하지만 대부분의 게시물들이 임시 조치당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천지 측의 무분별한 게시 중단 요청과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포털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현행법상 피해에 대한 소명 없이도 게시물에 언급된 당사자의 요청만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임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조치 제도가 사실을 적시하고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임시 조치 제도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보람이 변호사는 임시 조치를 당하면 게시물이 일단 30일 동안 차단당하게 된다며 이후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게시된다 하더라도 시의성이 사라지게 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는 비합리적인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거대 조직의 경우 인터넷 게시물을 모니터링하며 바로바로 임시 조치를 신청한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을 받아야 되고 혐오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이트에 대해서 완전히 토론도 못하게 막고 있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조항입니다. 혐오 세력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의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한 세력을 업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없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외대 김민정 교수는 독일의 경우 SNS 사업자가 6개월마다 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임시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와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몇 건을 접수받아서 어떤 유형이었고 뭐 이런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임시조치가 정말 합헌적인 방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포털 등 사업자의 경우엔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점과 면책을 위해선 임시 조치를 하는 방법이 가장 유리한 구조란 점 등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일이 사업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권리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고 명예훼손에 관련돼 있는 그 포털 서비스나 OSP의 책임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44조의 6항에 따라서 임시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한 이상민 의원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참여연대 측은 임시조치 제도 개선은 유엔의 권고사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였다며 지속적으로 자율규제 전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CBS 제30대 이사장에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손다릭 목사는 기독교 문화 창달과 역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문교회 손다릭 목사가 CBS 제30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손 목사는 CBS의 정체성을 더욱 선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날 혹독한 박해와 탄압이 있던 시기에도 이 정체성을 우리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주변 상황이 개선된 현재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희석시키거나 목표를 흐리게 만들지 않았는지 심각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하겠습니다. 손다링 목사는 또 CBS는 지금까지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언론의 정도를 걸어왔다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돕는 일에 가장 앞서는 언론사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한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는 CBS는 번영신학 대신 공적인 복음의 길을 걸어왔다며 그 길이 옳았다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 이취임 예식에는 이임하는 안영진 전 이사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손다링 목사를 축복했습니다. 축사를 한 이성희 목사는 CBS가 교회와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또 그런 기구와 또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손다링 목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79회 총회장을 지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정치 통합을 위해 교단장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는 한국교회 총연합이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통합하는 일에 정부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창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희 목사는 교단장들의 모임인 교단장 회의가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을 만들었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교총에 대해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청와대 실무진들은 한교총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언론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는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교계의 복합적인 관계를 잘 알지 못하는 기자들이 전광훈 목사를 부각시켜 관심을 끌려고 이런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교총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초청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한교총과는 다른 단체의 대표입니다. 최근까지 기독교 연합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일반적으로 한기총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2011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때 금품 선거 논란이 일어난 뒤 한기총의 위상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거나 교류를 금지한 변승우 목사를 영입하는 등 이단 해지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한기총 대표회장에 취임한 전광훈 목사는 최근 대통령 하야 발언 등 막말로 한기총의 위상 추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기총 소속의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최근 행정 보류를 선언해 주요 교단 가운데 한기총에서 활동하는 교단은 없습니다. 한교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과 통합을 비롯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등 주요 교단들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기총이 아닌 한교총의 교단장들을 초청한 속내는 이런 위상 변화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교총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기총의 위상 추락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한기총이 뼈를 깎는 개혁 없이 외형적, 실질적인 위상 변화를 짧은 기간에 되돌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가 최근 데뷔 20주년을 기념해서 CCM 음반을 발표했습니다.
앨범에는 지금까지의 삶과 가수 활동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담겼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지난 1998년 데뷔해 4개의 앨범이 연속해서 밀리언셀러를 돌파하는 등 대중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온 가수 조성모. 하덕규 목사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 작사 작곡한 곡 가시나무를 다시 부르며 크리스천들에게도 친숙한 가수입니다. 조성모 씨가 최근 자신의 데뷔 20주년을 기념하는 CCM 음반을 발표하고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성모 씨는 지난 20여 년을 돌아보니 힘들고 아쉬웠던 일들도 있지만 끝내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감사만 남도록 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2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찬양 음반을 발표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전에는 찬양을 부른 뒤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곤 했지만 이젠 찬양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 여기기에 더 이상 사람들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진정 내가 찬양을 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더니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더 찬양할 때 그분과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친밀감을 느껴요. 감사를 주제로 제작된 이번 음반에는 총 8곡의 찬양이 실렸습니다. 모두 리메이크 곡들로 조성모 씨가 신앙생활을 하며 즐겨 부르거나 위로를 얻었던 곡들입니다. 온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조성모 씨는 이번 앨범이 비기독교인에겐 복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기독교인에겐 응원과 격려로 다가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조성모라는 사람은 왜 쟤는 그 중에도 그 와중에도 이렇게 웃을 수 있을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퀘스천 하나 줄 수 있다면, 질문 하나 던져줄 수 있다면 저는 그냥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연예인 선교단 로아 29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성모 씨는 앞으로도 CCM 음반을 발표하며 찬양 사역 활동을 펼쳐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청빙결이 무효소송 재심 판결을 앞두고 세습 반대 단체들이 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와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 장신대 총학생회 등은 오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바른 재심 판결을 촉구하는 명성교회 세습 반대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세반연 측은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재심 판결을 진행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동안 총회 임원회는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수습정권위원회가 조직되는 등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면서 재심 선고를 밝힌 재판국이 바른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은 오는 16일에 열립니다. 장애인 선교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세계 미랄연합이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감사와 도약이란 주제로 다음 달 2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열릴 이번 기념대회에는 미주와 유럽 등 21개국의 미랄 관계자들이 참가하며 사진전과 음악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등 다양한 활동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세계 미랄연합 이재서 총재는 함께해 주신 수많은 동역자들과 교회 덕분에 미랄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며 지난 40년의 경험과 훈련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선교연합회는 맥추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맞아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기독선교연합회가 맥추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재정 목사는 공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잊지 말고 사명자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반기에도 주님이 공직으로 부르신 그 뜻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가 오는 8월 11일 제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군산 실내체육관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는 이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열고 각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목포선호회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안건들을 올렸습니다. 부산 두날개 선교회는 6개국에서 훈련생들이 참가하는 제5기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을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목포선호회는 임시노회를 개회하고 반동성애를 통한 교단과 신학교 보호를 주장했습니다. 회무 처리에서 노회원들은 퀴어 신학은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자는 입학을 허락하지 않고 퇴학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 2개 안건을 올 가을 열릴 104회 총회 헌의안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총회산하교회가 보다 깨끗하게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임시노회를 개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든 노회원들의 만장일치로 하나하나 모든 조항들이 통과되었습니다. 두날개 선교회가 청소년 어린이 사역 집중훈련을 마련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일본, 태국, 인도, 미국 등 6개 나라의 훈련생이 참가했으며 김성곤 목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올라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